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에 도입했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 자료로 격화시켰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일어난 변화에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초등학교의 영어 시간. 책상 위에 종이 교과서 대신 노트북을 펼쳐놓고 영어로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합니다. What's this? It's a ball. 1, 2, 3. 잘했어. 제주 지역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비율은 53%.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로 13억 9천만 원을 계약했고 70%인 9억 7,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법안을 지난 4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키면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학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2학기분 구독료는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독료를 지급할 거는 1학기 때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독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구독료는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급금 지급에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법상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선급금으로 이거를 처리했는지 계약상 선급금은 특별한 경우일 때 이제 선급금으로 하고 있는데, 교과서가 아니면 교육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침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만약 있다면 그 기망학교를 할 것이고, 만약 없다면 그 지금 쓰던 학교들이 다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AI 코스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실행하고 어떤 데는 실행하지 않다면 계속 이 혼란은 계속 야기될 것이다. 그러니 학교 현장에 그 물론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좀 정해가지고 하실 때만이 그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정권 교체와 함께 교육 정책도 전면 수정되면서 디지털 교과서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학생과 교사들은 당혹감 속에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눌지 말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오영훈 도정과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 사이에 민주당 내 갈등이 대립이 갈등으로 표출되는 모양새입니다. 홍세영 기자입니다.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눌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도민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상봉 의장.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쪼개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영훈 도지사가 공론화를 거쳐 도출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4개월 만에 같은 당 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고, 도당 명의로 자체 내부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좁혀지지 않은 당정 사이 의견차가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파악하는 행정안전부는 다시 한번 제주도의 입장 정리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행안부가 요구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2개 또는 3개를 둘 것인지 충돌되는 의견 등 전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예산과 권한 배분 등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한규 국회의원은 같은 당 소속 도지사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지금은 더 의견을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새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내걸었던 제주도는 도민 이익이 우선이지 주민투표 시기를 못 받고 있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안은 여러 가지 안을 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내년 7월을 출범으로 해서 모든 거를 이제 픽스시켜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다음 주 초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달 안에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의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축구를 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2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빠른 대처와 소방의 신속한 출동, 그리고 헬기 즉시 착륙까지 기적의 3박자 덕분이었는데요. 박현주 기자입니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쓰러진 남성의 입을 벌려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7, 8, 9, 10. 제주시 구자읍의 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20대 남성이 쓰러진 건 그젯밤 8시 30분쯤. 후반전 경기를 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침 축구를 하던 동료들 중엔 응급처치에 능숙한 의용소방대원이 있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여러 명이 손을 바꿔가며 심장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단 눈이 의식이 동물이 딱 찔러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심장 마사지 했고요. 애들이 막 자리도 주무르고 있었고. 소방의 빠른 출동도 빛났습니다. 10km 떨어진 119 센터에서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잠시 돌아왔으나 다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전기 충격기를 가해 겨우 호흡을 회복했습니다. 운동장이라는 장소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한몫했습니다. 환자의 빠른 이송을 가능케 한 건 바로 이 운동장. 넓고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 헬기가 바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헬기를 이용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 발견자의 빠른 대처, 상황실의 정확한 안내, 펌뷸런스와 구급대의 응급처치, 한람의 연계까지 모든 연결이 환자 소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재빠른 대처와 소방과 헬기의 신속한 출동까지 기적의 3박자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현재 파산 위기에 있어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MBC 손은민 기자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던 작은 방은 새카맣게 다 탔습니다. 부엌과 거실까지 그을음과 소화수 범벅입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7시 반쯤 대구 서구 3층짜리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혼자 지내던 80대 어르신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한두 시간만 더 지났으면 어머님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르고 더 안 좋게 인사 피해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됐습니다. 2003년식 뚜껑형 위니아 딤체입니다. 화재 위험이 커서 제조사가 리콜 중인 모델입니다. 화염과 연기에 가전과 가구, 집안 곳곳이 못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길이 없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된 법정 관리마저 종료된 위니아 전자가 파산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보상 판매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에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험도 현재는 없고 그다음에 화재 보상팀도 거의 해산된 상태라서 지금. 개인적으로 증거를 모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대충 생각만 해봐도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소되진 않았지만 이 거름이 온 집안에 지금 침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판매가 되었던 제조물에 대한 책임, 이거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 화재는 해마다 전국에서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구에서 난 화재만 4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래된 뚜껑형 냉장고를 쓰고 있는 가정에선 반드시 안전 점검을 받고 화재 위험이 있는 리콜 대상 모델이라면 즉시 리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리콜은 위니아전자의 고객 서비스를 대행하는 위니아 에이드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약한 비도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라산 남쪽 지역과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는 크겠는데요. 기상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 모레까지는 80mm, 많게는 1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집중호우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도 덩달아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외선은 대체로 낮겠지만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는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26도, 산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29도, 남부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제주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건강 상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가 방문 진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고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무더위로 벌 개체 수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벌쏘임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200여 건이며 벌에 쏘여 다친 사람은 276명이었는데 부상자가 발생한 시기는 8월이 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에 쏘여 다친 장소는 산 또는 오름, 올레길 등 야외가 42%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승용차 1,800대와 화물차 900대 범위 안에서 하반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승용차가 최대 70만 원, 화물차의 경우 50만 원 줄었지만 도비 보조금은 승용차 400만 원, 화물차 500만 원으로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올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 목표는 6,000대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에 3,300대가 보급됐습니다. 여름철 제주 하우스 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가락시장 기준 하우스 감귤 상품 도매 가격은 3kg에 22,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우스 감귤 가격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3kg에 24,000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8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공약 과제 50개 중 25개는 완료됐고 2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분야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